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직접 영향권에 든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데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찜통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태풍과 겹쳐 해수면 높이가 최대 9m 이상 높아질 수 있는데 해안가 지역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 올여름 들어서만 6차례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다행히 전력 예비율은 안정적이었는데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만 개원하거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겠다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건 모순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낮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와 제주 34도, 광주 33도 등 남부를 중심으로는 33도 이상, 강릉 32도, 서울 30도 등 비가 쏟아지는 중부에도 30도 이상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더위가 약화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차량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가 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차량 16대가 물에 잠기고 경남 양산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토사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명구조 3건을 비롯해 새벽 4시까지 이뤄진 태풍 관련 소방 활동은 전국에서 모두 72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지리산과 계룡산 등 8개 국립공원의 200여 개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둔치 주차장과 해수욕장도 폐쇄했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해안가의 경우 침수 피해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해수면이 최대 9m 넘게 상승하는 백중사리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18일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집니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데 백중부터 사나흘 가는 이 힘이 가장 센 시기로 백중살이라 부릅니다. 1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크고 밀물대의 해수면도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밤사이 강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이 백중사리와 딱 겹친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밤사이 해안가 침수 피해가 더욱 우려됩니다. 이 대조기의 영향에 더해서 제주도 부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물이 높게 올라오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저지대 지역에서는 침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인천, 군산, 마산, 제주를 비롯한 20개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인천은 해수면 높이가 최대 967cm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해안 저지대나 매립지에 사는 주민들은 차량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둬야겠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태풍은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증기가 일본에 대량으로 유입돼 대기 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풍을 동반한 기습호우와 천둥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4만 가구에 육박하는 세대가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늦은 오후 무렵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빗줄기가 몰아칩니다. 자동차는 바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채 주행하고 보행자도 물바다가 된 인도를 간신히 지납니다. 퇴근길 시민들은 지하철역에서 하염없이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 9호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간토 지방을 비롯한 일본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기습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めちゃめちゃ降ってて、車から降りてコンビニ行くんですけど、そのちょっとの間でもうだいぶビチャビチャみたいな感じで、シャワー浴びてるみたいな感じでしたね。 도쿄 등 도심부에서는 벼락도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39,400여 세대는 전력이 끊겨 열대야 속에 에어컨 작동이 멈추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もう動かない。もうびしょびしょ。あとどのくらいで復旧するのか。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는 토사 붕괴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이후에도 대기 불안정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날이 개더라도 날씨가 급변하면서 기습호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습해진 공기 탓에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열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열사병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에 어제 전력 수요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올여름 들어서만 벌써 6번째 기록 경신인데 정부가 전력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폭염을 식히기는커녕 한증막 더위를 몰고 오면서 전력 수요가 또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에 어제 오후 5시에 최대 전력 수요는 97.1기가와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은 된 반면에 호남의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다행히 이 시간대 공급 예비력은 8.2기가와트, 예비율은 8.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5시와 6시에는 최대 전력 수요가 연달아 최대치를 경신하며 하루에 2번이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가 벌써 6번이나 최대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전력 설비에 고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도 22일까지는 높은 전력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실내 온도인 26도를 준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 수가 2,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면 지난 19일 하루 온열 질환자는 71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포함돼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온열 질환자 수는 2,890명으로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나온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감시체계 운영 이후 가장 많은 온열 질환자가 나온 건 지난 2018년으로 사망자 48명을 포함해 모두 4,526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해상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끌고 오면서 당분간 더위가 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녹조가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마저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조 제거선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식수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은 계속되고 가뭄까지 겹쳐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숲에서 페인트라도 흘러나오는 듯 초록색 물이 호수로 번져나갑니다.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에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식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나쁩니다. 충청 지역 상수원인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에는 1리터에 남조류 세포 10,00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낙동강 해평과 강정 고령 등엔 한 단계 아래인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그나마 최근 대청호와 보령호의 남조류 세포 수가 조금 감소했지만 진정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녹조 제거선을 팔당호 등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댐 물을 방류해 녹조를 쓸려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장마 뒤에 소나기 말고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낙동강 운문댐은 이미 가뭄 관신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아직은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조 발생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이어지는 등 주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수심 깊은 곳의 물을 취수장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등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의대만 졸업한 의사들이 바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가 부족하다며 숫자를 늘리자더니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만드느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만 합격했다고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따로 면허를 따야 개원을 하고 진료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검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의사 면허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직접 개원하거나 병원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제도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짜인 의료체계와 맞지 않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부족을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당장 2,000명을 늘려야겠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단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다시 지정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등 8개국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선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르완다와 브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콩고 민주공화국 등을 방문한 뒤 발열이나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해 대응하고 에티오피아 직항편 항공기 오수 감시도 진행하는 등 검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해외에서 모르는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은 물론 설치류와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며 FDA 승인을 받은 첫 국산 항암제가 탄생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용요법은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 등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한양행은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랭라자 후보 물질을 도입한 뒤 임상을 거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에 랭라자의 글로벌 개발 판매 권리를 약 1조 6천억 원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랭라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31번째 신약으로 허가받았으며 지난해 6월 국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가 확대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가 포착한 감마선 폭발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구에서 24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경자 박사팀은 다누리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를 이용해 지난 2022년에 일어난 감마선 폭발을 측정한 결과 궁수 자리에 위치한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이상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다누리 발사 2달 뒤쯤인 2022년 10월 9일 두 차례 감마선 폭발을 감지했는데 당시 광자 에너지는 최대 18테라전자 볼트에 달하며 감마선이 최대 4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 자료를 수집해 달 표면 지질자원 탐사와 함께 달 원소 지도 제작 임무를 가졌으며 현재 지구와 달 사이를 돌며 10초마다 감마선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접수가 마감된 우주항공청 채용의 경쟁률이 평균 9.1대 1로 집계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하반기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에서 65명 모집에 59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별 경쟁률은 5급인 선임연구원은 9.6대 1이었고 6급 연구원은 7.8대 1, 7급 연구원은 14.8대 1이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6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 과정을 거쳐 11월 초 최종 합격자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음악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최수빈 교수 연구팀은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음악의 주파수, 진폭, 파형 등의 소리 요소들을 추출한 뒤 이를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 스트레스 완화 음악을 분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에게 직접 들려주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사람의 참여 없이도 높은 정확도로 스트레스 완화 음악을 분류할 수 있어 기존보다 효율적이며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연구팀은 다양한 스트레스 완화 음악 자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음악 치료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직접 자동차 전조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조사해봤더니 밝기나 색도 등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제품이 많아 밤길 운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전조등 램프입니다. 최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할로겐이나 LED 전조등으로 직접 교환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할로겐 램프 제품의 60%는 지나치게 어두웠고 튜닝용 LED 램프 역시 70%가 인증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전조등 램프는 빛의 밝기, 밝기의 범위, 색도 등에 따라 안전 및 인정 기준이 있는데 20개 제품 중 13개, 65%의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전조등의 밝기나 각도나 색깔이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물체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사고 유발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할로겐 제품은 전부 전력이 맞지 않아 과열이 발생해 최악의 상황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모두 표시 전력이 85W에서 100W로 H7 형식의 기준 전력인 55W보다 높았습니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을 소비자가 모르고 설치했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법 튜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조등 램프뿐만 아니라 에어컨 필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15,000km 탄 차량과 6만 km 탄 차량, 이렇게 눈으로만 보아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에어컨 필터의 교체 주기는 보통 10,000km로 잡는데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5,000km만 증가해도 곰팡이 2.7배, 세균이 2배 가까이 늘었고 2만 km가 넘어갔을 경우 곰팡이 수가 무려 11배 증가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가 증가하면 천식이나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교체할 때 반드시 안전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구매할 것과 에어컨 필터 교체의 적정 주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경찰이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등의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알레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와 박성애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며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츠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습니다. 고객들은 상품 주문 뒤 배송 중단을 통보받았지만 환불받지 못했고 알레츠 입점 판매자들은 16일이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일부 상품 기프티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 교환권 발행업체 M12가 발행한 본죽과 할리스 등 일부 브랜드 기프티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기존에 구매한 이들 브랜드의 기프티콘의 사용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TMF 사태로 인한 M12의 유동성 위기를 인지하고 협의를 통해 거래를 중단했다면서 사용 중지된 기프티콘은 현금으로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가 값싼 건 국가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죠. 유럽연합 EU가 이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추가해 최고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비아디 등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추가폭은 17.0에서 36.3%포인트. 현행 관세율 10%에 더하면 최소 27.0에서 최고 46.3%일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관세 폭탄을 때린 겁니다. 중국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적다며 9%포인트만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빼대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지난 6월에 예고한 것보다 추가 관세율을 조금 낮춘 이유입니다. It is for China to propose a solution that is WTO compatible and that addresses the issues and subsidies, illegal subsidies as we see them.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EU의 추가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EU의 조치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가 하면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도 취했습니다. EU가 내놓은 추가 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상향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 발전에 대비해 미국 발전 용량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올해 1월에서 6월 발전 용량이 20.2기가와트 증가했으며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폭에 비해서는 2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많이 늘어나 연간 증가폭은 42.6기가와트가 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발전 용량 증설은 태양광 분야가 주도할 것이며 증설 계획 용량의 60% 가까이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신규 태양광 발전소 설립으로 37기가와트가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AI 발전과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발전 용량 증설을 불러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차량 전조등 램프를 셀프 교체한 경우 밝기가 어두워 밤길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이뿐 아니라 지나치게 짙은 유리 썬팅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현행법상 차량의 앞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옆유리는 4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단속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 썬팅은 너무 어둡지 않게 하고 밤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투과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